매일 아침 환율창 보면서 가슴 철렁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오늘은 우리가 맨날 보는 그 숫자, 그 너머에 있는 대한민국 원화의 진짜 국제 성적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죠.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1,470원대를 넘나들면서 이거 괜찮은 건가 하고 걱정하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환율이 또다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요,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맨날 미국 달러하고만 비교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 원화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걸까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상대로 한 진짜 실력은 과연 어떨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볼 게 있습니다. 방금 던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훨씬 종합적인 지표가 있거든요. 바로 명목실효 환율이라는 건데요. 우리 통화의 건강검진 결과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목실효 환율, 말이 좀 어렵죠?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발표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랑 거래하는 주요 64개 나라 통화 전체를 상대로 우리 원화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종합적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비유하자면 달러라는 한 과목 시험 점수만 보는 게 아니고요. 64개 전체 과목을 다 합쳐서 낸 통화의 종합 평균 성적, GPA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확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종합 성적표에서 대한민국 원화의 등수는 과연 몇 등일까요? 아마 조금은 충격적인 결과를 지금부터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주요 64개국 통화 가치를 종합평가했더니 대한민국 원화가 뒤에서 5등을 기록했습니다. 꼴찌에서 5번째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그 성적표인데요. 국제결제은행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위로는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일본, 인도가 있어요. 사실상 세계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데이터 때문입니다. 여기서 특히 눈여겨볼 점이 뭐냐면요.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 원화 가치가 일본 엔화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요즘 엔저 현상, 역대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딱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낮은 거냐면요. 과거랑 비교해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지금 원화의 종합 가치는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수준하고 비슷하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가장 낮았던 2009년의 저점보다도 더 낮은 무려 16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아니, 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우리 원화 가치가 이렇게 바닥을 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원인은 사실 복합적이에요. 안에서는 코로나 때 돈이 워낙 많이 풀려서 원화 가치가 희석됐고요. 밖에서는 달러가 워낙 힘이 세고 미국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낮으니까 돈이 자꾸 빠져나갈 압력이 커진 거죠. 여기에 서학개미라고 하죠. 개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폭발한 겁니다. 이런 경제 지표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어려운 숫자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지갑 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연쇄 반응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당장 수입 물가가 오르겠죠? 그럼 이게 결국 전체 물가를 밀어 올립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고 결국 우리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최근에 일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6%를 넘었다는 뉴스까지 나왔잖아요. 바로 이런 흐름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환율 오르면 수출기업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산업연구원 분석을 보니까요.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해오기 때문에 오히려 원화 가치가 10% 떨어지면 기업 영업이익률이 0.29%포인트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고통은 더 심각합니다. 한 조사를 보니까요. 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봤다고 답했어요. 반면에 이익을 봤다는 기업은 13.9%, 10곳 중 한두 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정부 당국의 입장과 시장의 우려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한번 객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공색적인 입장부터 들어보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된다는 건 일부 유튜버들의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오히려 해외에서는 지금 환율이 너무 높다고 보고 있다며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보여주는 데이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국에서 말로 개입을 해도 환율은 다시 오르고 있고요. 환율을 방어하느라 우리가 가진 외환 보유고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국의 자신감과 시장의 불안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임시방편 같은 단기적인 처방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원화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신뢰를 다시 쌓으려면 우리 경제에 정말로 필요한 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